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죠.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쩐지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모발이 가늘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발 굵기 변화와 탈모에 대해,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배운 생활 속 관리법을 차근차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헤어스타일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머리카락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이해와 관리법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머리카락의 가늘어짐입니다. 개수는 그대로인데 힘이 없고 쉽게 주저앉으면서 헤어스타일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와 건강 신호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머리카락은 마치 우리 몸의 거울과 같아서 영양과 혈액순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모낭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 부분에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발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토양이 메말라 나무가 시들듯이 말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박순자 선생님은 72세로 머리카락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평소 하던 파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미용실에서도 머리가 잘 안 서고 볼륨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죠. 처음엔 미용사의 실력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다른 미용실을 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두피 전문가를 찾아간 건 딸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알고 보니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숱은 그대로인데 개개 모발의 굵기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볼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모발 미니어처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가늘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를 확인한 후 그분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빗질을 하면서 머리카락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두피 상태를 점검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더 이상 모발이 가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모발의 가늘어짐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대응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매일 거울 앞에서 빗질하며 머리 두께 변화를 확인해 보시고 주기적으로 미용실이나 두피 관리 전문점에서 상태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고, 둘째는 두피의 염증, 셋째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스트레스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즉 두피 염증과 스트레스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머리를 감은 후에도 두피가 가렵거나 기름기가 많이 생기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두피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피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 모낭 주변의 미세한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 뿌리로 가는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모발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마치 화분의 배수구가 막혀 뿌리가 썩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머리카락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혜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인 정혜수 씨는 3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계셔야 했고, 여름철엔 특히 땀이 많이 나서 고생이 심했어요. 몇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모자를 벗으면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도 심했습니다. 피부과를 찾아가 보니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장시간 모자 착용과 땀으로 인해 두피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선 염증 치료를 위해 약용 샴푸 사용을 권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2번씩 두피를 깨끗이 세정하고 가능한 한 모자를 자주 벗어 두피에 바람이 통하도록 하라고 조언했어요. 직업상 모자를 아예 벗을 수는 없었지만 손님이 없을 때나 휴식 시간에는 최대한 모자를 벗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시작했어요. 오랜 운전으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두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후 퇴근 후엔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긴장을 푸는 연습을 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냄새도 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머리카락에 다시 힘이 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피를 청결히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두피까지 꼼꼼히 세정하시고 스트레스가 심할 땐 산책이나 깊은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고 나면 치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탈모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미 머리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더뎌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머리카락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면 왜 예방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은 모낭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마치 서서히 불을 줄여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억제하는 약물 치료나 관리는 머리를 새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문호 씨의 지혜로운 선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65세인 이문호 씨는 전직 은행원으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걸 보고 자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대머리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20대 후반부터 미리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다는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의학 잡지도 읽어가며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갔어요. 30대에 접어들자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두피 마사지를 하고
모발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었어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와 견과류,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많이 섭취했습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도 철저히 지켰어요. 40대에는 정기적으로 두피 전문 클리닉을 찾아 상태를 점검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전문가에게 두피와 모발 상태를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미리 치료를 받았어요. 50대에 들어서는 탈모 예방 약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65세가 된 이문호 씨는 또래에 비해 상당히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모를 피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에 비하면 현저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강조하는 건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40년 가까이 꾸준히 관리해온 결과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50대나 60대에 시작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늦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희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족 중에 탈모 이력이 있으시다면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달력에 기록해 두시면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방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방법이 바로 커피를 이용한 샴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마시는 커피가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두피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두 가루나 인스턴트 커피 가루, 집에 있는 일반 샴푸, 그리고 식용유와 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커피 가루 2스푼 정도에 식용유 1스푼, 물 1스푼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여기에 평소 사용하던 샴푸 3스푼 정도를 넣어 고르게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자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인 최영자 씨는 평생 주부로 지내오시면서 항상 알뜰한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걸 느끼셨지만 비싼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커피의 효능에 대한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니 커피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그분은 이왕이면 외부에도 발라보자는 생각으로 커피 샴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어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커피 향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두피가 예전보다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는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에 힘이 붙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마를 해도 예전보다 잘 나오고 헤어스타일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는데 주변에서도 머리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젊어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에 만족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지만
두피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커피 샴푸를 사용한 뒤에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별도의 트리트먼트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이미 많이 가늘어진 모발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치료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병원 치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요즘은 다양하고 안전한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피에 영양을 직접 주입하는 메조테라피나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성장인자를 이용한 치료,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 재생치료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런 치료들은 단기간에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받으면 2개월에서 3개월 후부터 확실히 굵어지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관리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김도연 씨의 경험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66세인 김도연 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본격적으로 머리카락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업무가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퇴직 후 거울을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이 상당히 가늘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시도해 보았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하고 좋다는 샴푸도 바꿔가며 써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몇 달간 꾸준히 했지만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두피 전문 클리닉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모발이 상당히 가늘어진 상태이며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하는 관리는 계속 유지하되 전문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많은데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모낭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치료는 한 달에 2번 두피에 영양 성분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최소 2개월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받았습니다. 3개월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굵어지는 걸 직접 만져서 느낄 수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을 할 때도 예전처럼 힘이 생기고 볼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족들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완전히 젊었을 때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집에서 하는 관리와 전문가 치료가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니 꾸준히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이자 동시에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유전이나 나이와 같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조기 예방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과 관리법들을 생활 속에서 바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머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두피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불안 대신 희망을, 무력감 대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